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첫 번째 원래 회의입니다. 네, 2023년 1월 1일이 엊그제인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정말로 새해가 온 것 같은 이번 주였습니다. 첫 번째 원래 회의를 하고 이제 순서는 중요 공지사항을 얘기를 하고 직원 감염 관리 교육에 대한 걸 간단히 정말 직원 관리만, 직원 안전에 대한 교육만 간단히 하고 중요하게 준비하는 건 임상정리실 장비 세팅을 올해 할 겁니다. 상반기에. 그 준비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장비 세팅입니다. 2월 2일부터 안산시 공무원 현장검진 도시공사 검진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안서가 다 들어갔고 협약서를 지금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장님께서 공무원 검진이라든가 등등을 많이 써주셔서 순조롭게 잘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검진 내용도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제안서 다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단 검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틀려진 건 없고요. 문진표 내에 간단히 주가 추가하는 난 이외에는 검사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교육할 거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저기 복도에 2023년도 공단검진 내용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분들 그냥 이런 게 하나 서 있네 하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들. 지금 직원 감염관리 교육하기 전에 그냥 요장님 말씀을 간단히 듣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식구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추워도 안 되겠지만은 온도가 한 21도나 한 22도 정도 낮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개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난방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가스를 올라가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분 모두 루카스와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 상황이 노출이 많습니다. 내가 환자한테 옮길 수도 있고 환자가 나에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기침을 하고 그리고 또 폐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고 또 UBT나 다른 불어서 하는 호흡 비말 감염으로 진행되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나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손으로 어떤 감염의 매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교육받은 우리 정직생이 할 겁니다. 병원 직원의 감염성 질환이 중요합니다. 환자 주사를 놓고 그런 거에 따라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매개체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분의 그 감염이 나에게 와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병원에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 관리,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감염 전 노출 관리가 있고 감염 후에 노출 관리가 있습니다. 감염 노출 후에 관리가 있고 감염 노출 전 관리가 있는데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독이라도 하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갖다 놨는데 주사 놓기 전에 나를 한번 소독하면 그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저분이 소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주사 놓고 나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독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소독도 물론 되거니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출 후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건데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우리는 의료인들은 대개는 비사무직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꼭 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아까 말했듯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인플루엔자 공포 백신은 직원들한테 무료로 놔드리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접종 지원은 하진 않지만 맞아야 될 것들은 셀프로 맞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병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노출이 있었을 때 그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A형, B형 감염 주사 맞기를 바라시고 검사하길 바라십니다. 혈액 매개 감염, 질환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혈액이 섞인 체액이 있겠죠. 그리고 피가 간접적으로 묻어서 나오는 경우 노출된 내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그 혈액이 묻었을 때 내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텍트를 한번 하십시오. 반창고라도 붙이세요. 그게 어떤 보호 역할을 하니까 조그마한 반창고라도 붙이시고 내 상처가 좀 보호가 되도록 붙이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바깥에서 잠깐 스쳐도 그대로 상처에 또 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주사에 찔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률입니다. 혈액 매개로 인해서
HPV 비형 바이러스파 감염 바이러스가 30% 정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C형은 3%, 그 다음에 HIV, 에이즈죠. 0.3%에 불과한답니다. 에이즈가 뭐 그리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형 감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형 감염 항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혈액이나 체액 노출 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 관건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찔리거나 피부가 열린 상처에 어떤 다른 배액이 묻었거나 그럴 때는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합니다. 짜지 않고 그냥 세척을 하라고 합니다. 수도가 멀면 얼른 생리식염수를 따서 그 자리에 부으면 되고, 그 이제 생리식염수보다 수도가 가까우면 얼른 가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점막이나 눈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되는 경우에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으라고 합니다.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를. 상사한테 바로 보고합니다. 자기 부서에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진료과에 진료를 할 겁니다. 필요하면. 그러기 전에 사건 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감염관리상의 저게 원칙입니다. 프로토콜입니다. 직원의 사건 사고 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비가 더 있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어쩌면 큰일이 났을 때 보건소 신고사항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찔렸는가, 누구한테 찔렸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진료실 의사의 그 오더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 그 감염관리 체계에 따른 검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추후 조치를 하고,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저렇게 했을 때 걱정하고 저게 걸리면 내가 막 괴롭잖아요. 힘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식구들도 내 몸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이. 주사 놓을 때, 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주사 바늘을 다룰 때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바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쁘더라도 잠깐 한숨 놓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나도 보호하지만 주사약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보호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병원 재산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직원으로서의 임무죠. 주사 바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리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뜯고 안전하게 뜯고 안정되게 뜯고 안정되게 그걸 다루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사 바늘은 사용 즉시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모든 일은 본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시경실은 가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서가 내시경실이거든요. 이제는 뭔가 이런 체계가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고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좋고 정식으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교육.